다음 용어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뭐 공과 사를 구분하자. 어쨌든 뭐 공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많이 쓰고요. 사라는 거는 공에 반해서는 조금은 개인적인 거를 좀 취하는 약간은 조금 수준이 조금 낮은 이런 느낌이 들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어려운 거죠. 이제 뭐 공과 사, 공적인 것, 사적인 것, 또 네.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네. 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 공직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공직자. 네. 예. 그러잖아요. 공직자. 네, 공직자 멋있어요. 윤리 멋있잖아요. 그래 자기들은 덕더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 먹고 지 살 개인적으로 본인 거를 챙기는 사람들. 챙기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 자기 생각하지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국가 민족 국민교육 헌장에 나온 대로 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과 사가 이제 그 생긴 배경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규범적으로 얘기하면은 네가 공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자제해라. 그래 공적 윤리가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정치가는 철학자가 되어야 하는 전공 철학인데 그거 뭐 김영삼 대통령이 철학가로 왔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플라톤 생각은 철학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네.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사로운 욕심을 챙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네.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뭐 폴리스겠죠. 이런 걸 위해서 몸을 다 바친다. 그래서 철학자는 사유재산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이거 재산 갖지 마라. 재산 가지면은 맨날 그 재산에 관심이 가져야 물질 있는데 관심이 가니까 사유재산 반대했고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결혼도 하지 마라. 어떻게 신부님 아예 플라톤이 그랬다는 플라톤은 결혼 안 했죠. 또 시집 장가가고 하면 애 새끼 놓고 하면은 뭐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이 진리 실현 그걸 하는 생각으로 국가를 통치해라. 이게 이상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격도 공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가족도 갖지 마라. 저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제일 요건 결혼한 놈은 안 된다. 둘째, 네. 재산도 갖지 마라. 네. 재산 우리 공개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정신인지 몰라. 재산이 불으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산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보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것도 다 필요했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공을 얘기하면은 공직자들 보고 좀 공공성, 공공이익에 봉사하라, 헌신하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현대적으로 바뀌어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를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너무 이 정치라고 하는 거가 국민의 전체 이익이라든지 공공이익에 몰입하다기보다는 전부 이익단체 이익에 몰입한다. 그 이제 뭡니까 그 공공선택 이론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우리 일면도 봐야죠. 그래서 의식을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가만히 봐라.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듯이 정치인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뭐 예산도 따오고 자기 자리 늘리고 월급도 우크라이나들 보면 지가 올리잖아요. 가족수당도 가족수당 내고 그리고 뭐 부처별로 맨날 싸우잖아요. 예산 네. 가지고. 이거 가만히 봐라. 네. 이게 무슨 너무 그 사람들이 공공이익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종신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왜 그런가 하면요. 정치인의 생명은 4년 아니면 5년이에요. 그래 4년 5년만 살고 죽어요. 뭔가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4년 5년 하고 재선 물론 있었나 우리도 대통령 재선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머리 어떻게 보면 그건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100년지 대개는 고사하고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5년 앞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공약하는 거 지킨다고 했다가 5년 앞도 다음 정권이 또 이거 공약을 지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공사에서 좀 그래서 그걸 좀 흔들어 주고 싶다 사람들의 의식을. 네.
그리고 자꾸 뭐 이제 공약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은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정치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중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또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난 약속 못 지키겠다.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서 못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가는. 그 약속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느냐. 얼마나 긴 세상을 보고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보 부족.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신념의 차이. 신념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의 차이라고 봅니다. 후보 때하고 대통령이 내는 정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정보 소스 차이가 나고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약 다 잊어라. 새로 출발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야, 너 거짓말 해라.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봤을 때에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 그래서 나는 바꾸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정치인은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 어긴다고. 왜 그러냐. 그렇지만은 먼 장래를 위해서 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 바꿔야죠. 우리 그러잖아요. 정보 부족으로 아이한테 약속 잘못하면은 지키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아빠가 잘못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난 생각을 바꿔서 이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이가 설득 당하고 이해하잖아요. 오히려 훌륭한 아빠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뭐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국민들을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이 얘기다. 저는 약속 지키겠다. 또 그걸 좀 바꾸겠다고 정보가 늘어나서 바꾸겠다는 걸 보고 왜 공약 안 지키냐고 또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비난하고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그런 공과 것 사 이거 간의 이제 구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라는 건 어차피 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선 시대에 보면 박지원이나 박제가 같은 이런 실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시대에는 이제 상공업 활성화 이런 거 얘기하기에는 그때는 아마 그런 성리학 이런 뭐 예라든가 뭐 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되던 그런 시기여서 아무래도 실학이 발전될 수 없었던 게 아마 이 사가 좀 천시받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네. 있죠.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 맹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제 우리 동양을 볼 땐 저는 동양 철학 전공자가 아닌데 위험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전공자들이 들을 때는 그리고 제 당시로 이런 거예요. 그 맹자가 하는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맹자가 뭐 양이한 편에 나와가지고 왜 임금께서는 의를 얘기하지 않고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이런 게 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맹자 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맹자에 보면요. 임금이시여 벌을 줄이고 가명을 하는 거죠. 뭐 자꾸 벌을 주니까 벌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면은 백성들이 밭을 깊이 갈고 밭을 깊이 갈고 효도도 잘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인간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네. 두 종류로. 하나는 사 개념이에요. 선비 개념.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구분으로 보면은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사 개념은 가급봐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 하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사농공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맹자의 그 구분을 보게 되면은 사들 이 지배계층이 따라야 할 덕목이라고 하는 것하고 피지배계층이 따라야 할 덕목은 다른 거예요. 플라톤 다 그렇습니다. 네. 이 구분을 해서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우리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네. 거는 백성들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반. 요런 양반이 왕 만나서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선비들끼리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축소가 돼 있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거기 뭐 인이 예지 다 나오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저는 실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실학이 강요되는 이유는
맨날 뭐 이제 일제시대에 조선이 왜 망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뭐 맨날 쌈박사도 망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조선을 지배했던 그것하고 차별되는 게 뭐냐는 게 이제 성리학하고 차별된 실학, 이거는 넓은 의미로 실학도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나죠. 나는데 실학자들도 그 당시를 보면은 뭐 산업 공상 중에서 이제 공상을 중요시했다. 이제 일종의 그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량 읽어보면은 뭐 시어머니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은밀하게 보면은 조선의 어떤 그 500년 체계를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학의 한계입니다. 뭘 바꾸자 할 때 뭘 바꾸는 거예요? 임금님 잘해가지고 뭐 조금 뭐 농사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뭐 공업도 했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뭐 실학이 시대적으로 보면 좀 역사성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공을 또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시대적 한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네. 산업공상에서 이제 밑에 있는 계급 농은 농자지 대본이라서 존재 농업은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공상은 그것도 이해는 돼요 저는 이게 뭐예요? 공상이랑 상 특히 상은 네. 물건을 옮겨놓고 네. 돈 갖는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죄가 한 게 뭐가 있냐 물건을 옮기는 거 이리저리 옮겨가지고 그다가 이문 보태가지고 부자 된단 말이에요. 저건 아무리 봐도 유교적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한 일이 없어요. 물건 옮기는 거 아니에요. 네. 물건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파는 거요. 뭐 비싼 건 아니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리고 공업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계 이거 보세요. 이 시계 얼마짜리 같아요? 네. 이거 시계 이거 고물로 팔면 이거 1,000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업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식도 웃기는 놈들이다. 뭐 원가가 몇 푼이고 따지잖아요. 공정 가격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하고 상은 더 나쁘고 공도 좀 사기꾼 같다 이놈들이. 뭐 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의자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야 저 재료값이 얼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 상가 네. 이 공의 도덕적 기반이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양반은 돈은 더럽다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항상 물건 사도 옆에 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종이 돈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럽다고 하고 집게로 집어가지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직접 줄 때는. 물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는 않죠. 네. 병균도 묻어있고. 그런 세계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뭐 그 당시는 완고한 세계관에서 그랬다고 할 리가 없어요. 예, 요즘 우리 뭐 부자들아 뭐 잘 살아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당시 세계로 보면은 욕하는 거예요. 지금 덕담이잖아요. 덕담인데 그 당시로 보면 악담이죠. 서양도 똑같아요. 네. 서양도 이게 변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더라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네. 하는 막스 웨버 이게 19세기 말 아닙니까? 그 돈에 대한 생각도 이게 제가 강의를 몇 시간 할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네. 겁니다. 스크루지. 네,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생각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놀부, 홍부 네.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만큼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캐톨릭에서 그 논쟁이 있어요, 중세에. 종교 재단이 재산을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져야 되냐 안 가져야 되냐 생각하세요? 불교가 재산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가지지 말아야 된다. 가지지 말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맨날 돈은 천국에 싸라고 얘기하고 재산 우습게 보는 얘기를 하는데 불교나 기독교나 조직이 없으면요. 경제 기반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을 가진 거예요. 다만 이중적인 계절체라고 네. 봐야 되나? 캐톨릭이 그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뭐예요? 불교가 지금 힘께나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불교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지금 다 보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르다는 말은 하고 돈에 대해서 좀 더, 그쵸? 무슨 표현을,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좀 인포머티브 하면 네. 좋겠다. 돈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가지면 좋겠다. 돈이 우리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걸 또 뭐 올바른 생각 그러면 틀린 생각이 있냐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좀 중립적으로 돈에 대해서 좀 좀 충분한 정보를 가지면 좋겠다.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고 돈 더럽다고 그러면서 더러운 돈은 내가 다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넌 갖지 말고 더러운 돈이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업하고 공기업을 얘기할 때도 뭐 사람들은 공기업 그러면은 되게 공공을 위하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부채와 적자를 많이 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거의 휩쓸어가는 그런 느낌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이 말 바꾼다고 그 현실이 바뀔 건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업, 사기업 생각하면 우리 공기업은 전체 이익을 공공이익에 봉사 맞지요. 또 공공이익 봉사를 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기업은 개인의 이익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기업 국가 부채하고 다 합쳐가지고 뭐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죠. 뭐 지방자치단체 빚도 많고 해서 추측컨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1,000조라고 얘기하는 1,000조. 대충 그것도 뭐 개념에 따라 다르니까 1,000조 얘기하고 우리 개인 빚이 얼마라고 그래요? 지금 가정 부채가 가계 부채가 거의 다 몇 천만씩 되죠. 그걸 1,000조예요. 우리 1년 예산이 4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공기업이 무슨 성과가 있다 성과를 많이 받는 해봐야 월급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언론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 결국은 보면 뭐 가장 빚이 많은 데가 뭐예요? 옛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합친 거. 네, SH. 그 SH인가요? SH인가요? SH 서울이 SH고 뭐 있죠. 하여튼 옛날에 주택공 그것도 왜 합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합친 거예요. HR인가? RH인가요? LH인가? LH인가요? 랜드 앤드 하우징인가? LH인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나서 막 너건 마음 무슨 주택 지어요? 이명박 정부 때 무슨 보금자리 주택인가요? 행복 주택인가요? 그런 거 지면 시장 논리가 아니고 싸게 지니까 그 부채가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가능하면 공적기구는 국민들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우리가 또 돈이 없어서 공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도와줘야죠. 그리고 우리 지하철 저게 싸게 타는 게 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야, 너 어디 외국에 가봐라. 지하철 값이 얼마나 비싸냐 보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또 싸게 하면 지금 적자가 얼마예요? 여기 서울의 지하철 공사 적자가 몇 천억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부담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이명박 정부 때 왔다 갔다 한성하면 싸다 그랬는데 그거 다 버스 공연 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인포머티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려야죠. 여러분들 공짜로 타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이 태우겠는데 적자가 얼마니까 이게 적자가 불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래야지 이게 그래도 뭐라고 하나요? 시민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여기도 웃기는 거야. 무슨 바른사회 시민회 해가지고. 저희는 더 배럴 소사이티예요. 발언을 붙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배럴. 그걸 번역할 때는, 바른사회 시민, 좀 라이트가 아니고요. 배럴.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저는 자유주의 가격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이렇게 사실을 알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라는 의미가 조금 개인에 대해 좀 그런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마치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라는 거를 개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죠. 공기업 같은 것도 국가 운영 기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국가 운영 기업, 개인 운영 기업. 이런 거니까 조금 더 사실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여기 좀 더 나은 사회라고 그랬습니까?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포장을 잘해, 포장을. 똑같은 네. 물건이라도. 네.